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. 제 구독자분 중 몇 분께서도 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에 대해 언급을 하셨죠. 얼마 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3월에 돌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언급을 했고, 다시 얼마 전인 4월에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를 안 한다면서 이 선을 그었어요. 도대체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뭐길래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걸까요? 정말로 이런 화폐개혁이 실행된다면 우리 경제와 그 사회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럼 그 정부의 의도를 우리는 적어도 짐작할 수 있어야 그 영향에 따라 대처할 수가 있겠죠. 안녕하세요, 깍시 인사드립니다.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참고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영어의 리와 디노미네이션이 결합된 단어로서 통화 단위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흔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 적혀진 메뉴판을 보게 되면 3,000원이나 3,500원을 3.0, 3.5 이렇게 나타낸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거래 편의를 위해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이 100대 1이나 이 1000대 1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를 간단하게 리디노미네이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의를 결론 내리면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. 이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을 이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수도로 변경하거나 이 새로운 통화 단위로 호칭하는 것을 말하고요. 그런데 사실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는 2004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야기가 한번 흘러나왔었고요.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 박승희 총재가 주도한 화폐제도 개혁안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. 그때 당시도 보게 되면 액면 금액을 이 1000분의 1로 절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론과 평가는 이 1000단위를 절삭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거부감과 이 경제 우려로 인해 결국 거절이 되었었고요. 그런데 요새 다시금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져 나오고 있죠. 왜냐하면 나름 GDP 3만 달러에 육박하는 국가가 달러 대비 환율이 4자리인 경우는 전 세계를 봐도 없다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정부는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3월에는 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,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리디노미네이션은 그야말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연구는 이미 꽤 오래전에 해놓은 게 있다,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물론 최근에 이주열 총재는 다시 번복을 했죠.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 라고 강조하긴 했지만, 이는 최초 발언 이후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멘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일단 언급한 이상 앞으로도 꾸준히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언급은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나올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어떻게든 정부의 입장 혹은 그 기득권에 득이 된다면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드시 실행시키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혹은 그 이후로도 다시 언제나 이슈화될 조짐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. 그리고 사실상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각기각층의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정확하게 결론 낼 수 없는 게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런 화폐 단위 변경의 효과에는 이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이 부정적인 면도 이 상충하는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이 1000대 1로 이 교환 비율로 가게 된다면 950원의 0.95가 되게 되고, 이러면 자연스럽게 1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면도 있고요. 이를 달리 말하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물가 불안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부정적인 효과만 있으면 이 이주열 총재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할 리가 없겠죠. 머리가 분명 좋은 분들이니 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실행을 하겠죠.
그럼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려고 할까요?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본인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이주열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? 제가 보기엔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한 이 주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지하 자금의 양성화라고 해서 이 곳간에 처박혀 있고 이 짱 박혀 있던 자금들이 이 어차피 화폐 개혁이 단행되면서 이 현금을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하고 이 그 과정에서 이 지하 자금이 대거 밖으로 나오게 되어 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돈의 유동성 증대에도 이 한몫을 할 것 같다는 것이죠. 결국 이런 지하 자금들이 다시금 수면으로 드러나와 정부는 별도로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돈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. 물론 그 내막에 깊은 의미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이 화폐 가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 모든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이 사회 변화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이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이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OECD 가입국 중 그리고 GDP 3만 달러 이상 나라 중 이 달러당 가치가 4자릿수인 나라는 없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화폐 단위일 뿐 미국 달러가 1100원대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한국의 1100배가 아니듯이 1리라당 원화 가치가 200원이라고 해서 이 터키 경제가 한국보다 200배 좋은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.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편의사항을 내세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근래의 시대는 말 그대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. 현금 없이도 대부분 카드를 결제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5만원, 1000원, 100원뿐만 아니라 이 10원짜리도 카드로 알아서 계산된다는 것을 보면 현금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이 굳이 화폐 단위를 바꿔서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꼭 필요한 현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죠. 결국 한국은행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이 숨겨져 있는 자금들의 시장의 출현과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시장 순환적인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이런 자금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이 세금을 확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. 물론 입장의 차이에서 이 정부와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실제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.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머리 좋은 분들이 또 다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계실 거지만 일시적인 그 파급 효과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보인다는 거고요. 다른 나라인 인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지하 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화폐 개혁을 실행을 했고 특히 인도같이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이 신권 교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 혼란이 오기도 했었고요.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이 돈의 흐름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타격을 입기도 했다는 겁니다. 결국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의 조건은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이 국민의 전폭적인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1순위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지 못한 채 강행이 이어지고 화폐개혁이 실행된다고 한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는 법이 아니거든. 이 3조원이란 돈을 굳이 들여가면서 은행과 여러 전산기기에 이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바꾸는 게 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 100원과 1000원을 구분 못할 정도로 이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설령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확한 설득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머리가 좋은 분들이니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리라 판단되고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했으리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
오늘은 뭐 경제 지표, 그리고 분석, 전망을 떠나 약간 시사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봤고요. 제 짧은 지식으로 짓거린 것이니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결국 돈 앞에서 인간은 이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.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그 추후에 실행이 된다면 부디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흘러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요. 추후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또다시 이슈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